자, 이제 일과 역학적 에너지로 갑시다. 운동 역학, 아니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원이 일과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의 일과 역학적 에너지는 많이 쉬운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물체가 여러 개 연결된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묻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3 때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서는 딱 배운 내용만 묻죠. 근데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운동 역학의 결정체야. 운동 역학에서 배웠던 운동의 기술, 운동의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거기에 에너지까지 다 물어봐. 한 번에 그냥 물을 수 있는 건 다 묻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항상 수능 킬러 문제, 수능의 1등급을 결정하는 유형의 문제는 항상 일과 역학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과 역학적 에너지를 잘하는 자가 수능에서도 유리하고, 저는 수능 물리 선택 안 할 건데요. 그래도 내신에서는 학교에서 결국은 상위권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가든 결국은 1등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벗어나더라도 또는 경기도나 지방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뭐 2, 3등급은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질 수 있으나 정말 1등급은 쉽지 않아요. 그 4% 그 내신을 노리고 좀 쉬운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전사고 아니면 자사고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과중은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다 내신 경쟁률 때문에 그래요. 수능에서 실질 경쟁률을 보면 이제 정시라는 건 올리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건데, 고3이 과연 재수생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스케줄을 수능에 맞춰 놓은 재수생과 모든 공부의 밀도를 수능에 맞춰 놓은 재수생과 학교 생활해야 되고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수능에도 안 나오는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고3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 수능으로 경쟁하는 비율은 어떻게 보면 거의 1대1이라고 봐도 돼요. 뭔 얘기냐면 고3 1 대 재수생 1. 왜냐? 거기서 이제 올 정시로 가는 애들은 실제 비율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냥 수능 보는 애들도 있고, 자기 그냥 몇 과목 찍어서 이제 약간 상위권 대학에서 벗어나면 그냥 한 2과목 찍어서 최저 등급만 맞추면 돼. 그러면 다른 공부 안 하고 2과목만 공부합니다. 그럼 걔는 사실 정시 경쟁률에서 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1대1이야.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4%가 1등급이죠. 4%의 거의 3% 가까이가 재수생이 차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고3이 1%에 내리는 건 너무 어렵죠. 그렇죠? 결론은 내신을 관리하는 내신 관리 잘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 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단어를 정말 잘 해야 된다. 일과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 일 먼저 하죠. 자,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일을 하려면 뭐가 들죠? 일하려면 힘들죠. 힘들어. 선생님 지금 뭐 하죠? 일하잖아.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미리 하죠? 덜 힘들려고 하는 거예요. 덜 힘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덜 힘들고, 그러면 좋은 대학 또는 이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전공을 졸업을 하면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을 확률이 높고, 좋은 직업을 얻으면 적게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려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이란 뭐냐? 일단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힘. 질량이 m인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찰과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더니만 기본 정의니까 비스듬해 할게요. 원래 위치로부터 S만큼 위치가 변해요. 변이가 발생했다 뜻이겠지. 이때 그러면 이 물체를 위치를 바꾼, 변이를 바꾼 힘은 R자의 힘이죠. 그 R자의 힘이 어떻게 될까?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F에 요거는 세타라고 하죠. 그럼 얼마죠?
요건 F에 기억나시나요? X축이지? 코엑스죠, 코엑스. 코엑스. 예? 코사인. X는 코사인이다.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얘 작용한 힘은 얼마죠? F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이란 알자임으로 또는 힘의 방향으로 작용한 힘에 의해 물체가 위치가 변할 때, 변이가 발생할 때 일을 했다 정의합니다. 그래서 W는 work의 약자고 W는 F, 이 F가 아니고 물체의 알자임의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되지? F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인데 교환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 뒤로 보내서 FS 코사인 세타로 정의합니다. 자, 일단은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 네가 일 좀 하는구나 라는 건 힘과 정확하게 알자임이죠. 힘의 방향으로 발생한 변이, 코사인은 방향으로 인해 힘과 변이의 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중학교 때 일과 에너지 배우죠? 중학교 때는 W는 FS라고 했잖아, 그렇지?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W는 F, S 코사인 세타로 배웁니다. 대학교 가면 일반 물리학 책에는 인테그랄 F, ds 코사인 세타. 그럼 잘 봐, 이거 적분하는 건데 중요한 건 다. 결국 일은 뭐야? 다 힘과 변이의 곱이야. 그냥 연산이 정밀해지는 거야, 그냥. 연산이 좀 더 정밀해질 뿐이지 결국 일의 의미는 그냥 힘과 변이의 곱입니다. 변이라고 했으니까 방향 잘 따져야 되죠. 힘의 방향으로 발생한 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하지.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중학교 때 이 비슷한 힘은 없어. 그냥 무조건 힘의 방향으로 한 힘을 주기 때문에 힘 곱하기 거리해도 되지만 고등학교 물리학에선 방향 따져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힘 곱하기 변이, 힘과 변이의 곱으로 일을 표현하죠. 자, 단위는 뭘 쓸까? 자, 잘 봐. 원래 단위는요 이거예요. 힘의 단위 뭐죠? 아까 했네. 뉴턴. 변이의 단위 뭐죠? 미터. 원래 일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또는 F는 M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1뉴턴이 뭐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했잖아. 여기다 미터를 한 번 더 곱해주지. 그럼 미터가 뭐가 돼? 제곱이 되죠. 복잡하네. 줄의 업적을 기려 줄을 사용합니다. 저 줄이라는 과학자가 일과 에너지, 열의 일당량 이런 걸 연구하는 자기 전 재산을 들이고 나중에 개털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업적을 이루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 줄을 씁니다. 일의 단위를 줄여 배웠지? 그렇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쓰지. 이건 지금 써놓으세요. 책에 없을 거야. 줄, 그러니까 1줄, 1 뉴턴 미터 그리고 1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같은 크기의 일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지금 써주세요. 가끔 숙명여고나 가끔 방심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걸 내는 학교가 간혹 있어. 자주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면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잘 필기해 주시고. 선생님 미니. 자,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있죠. 자, 힘 변이 그래프를 보죠. 힘 변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중3 때 배웠습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중2 때 배우네. 중2 때 배우니? 어쨌든 중학교 때 배우죠? 기억 안 나니? 예전에는 늘 중3 때, 중3 1학기 때 배웠어. 그러다가 교육과정이 바꾸면서 중2 때 배우나? 중학교 교육과정은 잘 몰라서 어쨌든 확실히 중학교 때 배워요. 그치?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중2 때 배워, 중3 때 배워? 나도 중학교 안 다니나? 그쵸? 그래. 의무교육이잖아. 그쵸? 자, 어쨌든 면적은 뭘?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일과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스칼라지만 이 벡터인 힘이 있기 때문에 증감으로 이제 방향 차이를 얘기하긴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건 사실 여기까지는 여기는 한글로 힘, 이동 거리, 면적은 일 이런 식으로 배웠어. 중학교 때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참고만 합시다. 가끔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한 일이 0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힘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모든 물체가 다 붕 떠올라. 이런 거 안 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기대는데 붕 갔어. 내가 민게 아니고 제가 간 거죠. 내가 작용한 힘에 의해서 물체가 위치가 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변이가 0인 경우. 0 나오죠? 내가 얘를 갖다가 꼼짝 안 하네. 엄청난 힘을 썼어. 근데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해나요? 자, 세 번째. 이게 진짜 욕 나옵니다. 자, 힘과 변이가 수직일 때. 욕 나오죠?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니 여기라는 게 아니고, 자, 잘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해. 큰 이제 쟁반에다가 샐러드 넣고, 파스타 넣고, 스테이크 넣고, 음료수랑 뭐 빵이랑 잔뜩 넣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들어올려. 여기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이 만약에 서빙 알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들어올리는 걸 많이 할까, 이거 들고 날리는 걸 많이 할까. 레스토랑이 엄청 넓대. 한 300석 있대. 저기까지가 한 5분 걸려.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걸 일정한 높이로 든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면 이건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당연히 시급을 받지만 물리에서 정의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물리에서 정의한 일이란 힘을 작용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한 거야. 그럼 나는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물체 무게만큼의 힘을 연직 위로 발생하고 있지. 하지만 변이는 어느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단 말이지. 그냥 식을 보세요. 식.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세타가 90이거나. 얘들아, 코사인 90 얼마? 빵! 0이잖아. 코사인 90 0이죠. 코사인 0은 1이지. 사인 91이고 사인 0은 0이죠. 이 정도 알아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종종 나오는 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직항력의 일. 당연히 수직항력은 일을 하지 못해요. 수직항력이 한 일. 또 뭐 원운동의 일.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참고. 제일 많이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수직항력의 일이야. 보통은 수능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보통 수능형이 이렇다고. 보기 주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맞춰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확하게 세 개가 다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면 심지어 보기 선지에서 지워 나가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공부를 80% 하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시험 보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 공부 99% 이상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80% 제일 위험한 게 한 89%, 91% 공부하는 애들이 자기는 다 아는 것 같거든. 근데 이런 거 고를 때 뭔가 아는데 이러다가 엄청 틀려대요. 그래서 공부를 어줍잖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결론. 수직항력의 한 일이 0이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자, 역시 여기도 사실은 여기도 중학교 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코사인 세타를 제외하면 다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자, 지금부터 레알 고등학교 1과 에너지를 가져. 자, 1 에너지의 정리입니다. 엄청 중요해. 정말 중요해. 하기 전에 미리 복습을 할까?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를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정시 차리고 해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의 약자. 키네틱 또는 카이네틱의 약자고 2분의 1 m 스몰 b의 제곱이죠.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중학교 때 뭐 배웠지? 또 위치 에너지 배웠죠. 위치 에너지. 뭐라고 배웠죠? EP, 이 포텐셜 에너지 약자입니다. 9.8 mH 이렇게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이걸 9.8 mH로 배웠다고. 자,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9.8 쓰나 안 쓰나? 안 쓰지? 통합과학에서는 간혹 쓰기도 하는데 물리원에서는 9.8이 나올 확률은 1% 이내야. 보통은 G 또는 10이에요. 그래서 이걸 9.8 대신 이걸 중력값을 원래 정의 G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GMH가 되는데 F는 MA로 보통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mg가 맞죠. 그래서 mg h 무게 곱하기 높이로 표현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죠? 둘의 합이지. 역학적 이 복수 지금 봐봐. g를 제외하면 다 복수만 중학교 때 배운 거 복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그럼 얘는 뭐 에너지 E라고 쓰고 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이라고 해요. 자 이걸 복습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 에너지 정리를 가봅시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여기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정시하시고 기지감을 쭉 펴시고 집중력 잘 높여서 들으십니다. 1과 에너지의 관계야. 에너지의 정리. 자 일단은 물체가 있습니다. 적어야 될 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적으시고 이건 들으시기만 하세요. 자 질량이 m의 물체가 마찰과 저항이 없는 면에 정지해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0이었어요. 자 얘를 외력 F를 이용해서 힘차게 밀어 제꼈더니 S만큼 이동합니다. 자 변이가 S만큼 이동하는 과정에서 증가속도 운동을 했죠. 속도가 V0에서 V가 됐대. 얘는 무슨 일정한 증가속도 운동을 했고 이 힘이 작용한 시간을 T라고 합시다. 얘는 작용한 시간. 자 그러면 한 일을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한 일 W는 어쨌든 뭐죠? W는 Fs죠. 자 다시 한 일이 뭐라고? 한 일 W 일은 Fs 코사인 세제. 근데 지금 나란한 방향을 보였으니까 그냥 Fs 하면 되지. 힘과 변이의 법이죠, 그렇지? 한 일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 힘과 변이의 법입니다. 자 그럼 Fs야. 자 F는 뭐죠? F는 계속 했죠. 시험도 받고. F는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겠다. MA. 내가 원하는 답이 MA가 아니더라도 F는 하면 MA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MA. MAS. MAS가 뭐죠? 크리스마스 말고. AS가 AS. AS. 애프터 서비스 말고. AS 써서 봤지? 까비. 2분의 그렇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죠. 3번식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운동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3번식이 그랬잖아. 3번식이 뭔데요? 일단 쓸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었죠. 그럼 AS는 어떻게 돼? 2분의 V제곱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 되겠죠. 자 대입해 봅시다. M하고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된다고. 전개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네.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뺐네요. 그럼 이건 뭐지? 운동 에너지 뭐야? 운동 에너지 세 글자 띵띵띵 뭐야? 나중에 처음을 뺐다고. 변화량 델타 2K라. 자, 봐. 일을 했더니 뭐가 변했어? 에너지가 변하잖아. 결국은 일과 에너지는 어떤 개념이다? 같은 거. 운동량 변화량 뭐죠? 충격량 똑같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한 일이다. 자, 물리 문제는요. 부끄럼쟁이야. 돌직구를 안 물어봐. 문제에서 충격량은 얼마인가 물어보면 보통 90%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묻는 거야. 그러면 한 일은 얼마인가 물으면 뭘 묻는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묻는 거야. 아니 궁금하면 돌직구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리 문제는 얘네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일은 얼마인가? 그럼 뭘 묻는가? 보통 에너지 변화량을 묻는다. 한 일은 하고서 FS 안 준단 말이야. 되십니까? 자, 보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은 뭐야? 플러스 pp죠? 수동태지? 당한 거라고. 에너지가 받은 만큼 증가합니다. 결국은
일을 하면 에너지가 변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둘 다 단위를 줄을 쓰죠. 자, 잘 봐. 선생님이 볼링을 칩니다. 자, 선생님이 볼링을 칠 때 볼링공을 이렇게 하자. 볼링공을 이렇게 해서 F라는 힘으로 S만큼 밀었대. 자, 선생님은 볼링공에게 뭘 했죠? FS만큼의 일을 했지. 자, 이 볼링공은 FS만큼 일을 받아서 뭘 갖게 되었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굴러갈 거 아니야, 그치? 자, 굴러가다가 여기 세워져 있던 핀을 밀어서 넘어뜨려. 그러면 핀에게 힘을 작용해서 결국은 또 변이를 발생시킬 거 아니야. 그럼 공이 핀에게 뭘 하죠? 일을 하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운동 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자, 보죠. 이 세 가지 상황을 보죠. 첫 번째, 쟤는 왜 속도가 V0에서 V로 증가했을까요? 속도는 왜 변하지? 너무 오래됐나? 속도 왜 변하죠? 힘을 받기 때문이죠. 정확한 답. 힘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겨 속도가 V0에서 V로 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쟤는 왜 운동량이 변하나요? 뭘 받았기 때문에? 힘과 시간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화량이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쟤는 왜 아무런 에너지가 없던 물체가 에너지가 생겼나요? 왜 운동 에너지가 변했나요? 뭘 받았기 때문에? 힘과 변이의 일을 받았어요. 되십니까? 정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원래 적어야 될 예가 있는데 이것도 적자 그냥. 하는 김에. 자, 하나 더. 저기 그래프 나왔지. 그래프 먼저 정리합시다.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힘,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힘, 변이 그래프. 그리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이 면적이 뭐라고요? 자, 잘 들어. 시간의 단위가 뭐야? 초죠.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변이잖아. 단위가 미터고 얘는 단위가 뭐야? 세크고 얘는 단위가 미터라고. 근데 이걸 가끔 혼동한다. 그래서 잘 틀려.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뭐라고? 면적은 충격량이라고. 그러면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라고? 한 1의 양이라고. 자, 그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힘 알짜임 충격량이라고. 이 그래프를 이 단원에서 자유자재로 막 써야 돼. 일과 에너지의 단위에서 일과 에너지만 묻지 않아. 운동량도 물어보고 충격량도 물어보고 힘도 물어보고 가속도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 그러니 어렵지. 하나만 물어봐도 머리 아픈데 자꾸 막 물어보잖아. 그렇죠? 일단은 더 중요한 예제를 할 건데 일단 정리하죠.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거는요. 요거 수직 항력의 한 일이 0이다. 요거만 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수직 항력의 한 일이 0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그냥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안 써도 되고 복습하려고 보여준 거니까. 요 상황 이거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다시 할 거야. 이거 다시 할 거니까 요 그림과 요 문제 상황과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right now 빨리. 3분 드릴게. 스캔.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다 썼어? 왜 설명 안 듣고 다 썼어? 아니야, 잘했어. 설명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차분히 지금 필기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뭐 한다? 외워야죠. W는 fx 코사인 세타 암기하셔야지. W는 fx 코사인 세타. 근데 사실 코사인 세타 잘 안 나와요. W는 fx라고 알아도 거의 90% 맞춰. 그래서 W 한 일은 힘과 변이의 곱이다. 대신에 중학교 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죠. 정확하게는 힘 곱하기 변이다. 참고로 벡터와 벡터의 곱이 스칼라가 나오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벡터의 외적은 벡터와 벡터의 곱이 벡터가 나와. 이거는 이제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고
물리에서는 물리학 2에서 비슷한 개념을 소개를 하고 수학에서는 기하 단원에서 나오죠. 물론 몰라도 된다. 암기 빨리. 일과에너지 진짜 되게 어려워서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을 들여도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진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손도 못 대는 문제들도 마구마구 나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한 뒤에 그 문제와 이론의 먼 괴리를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그걸 잘 해야 실력도 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수능 킬러 문제는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이 일과 에너지에서 나와요. 내용 쉽잖아. 문제 풀면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봐봐. 제목 빼고 한글이 몇 개 없죠? 그치? 그러면 각 문자가 어떤 물리량을 약속하는지 그 국제 표준의 약속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돼? 이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각 물리량이 뭔지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M이 뭐라고요? M 뭐죠? 스몰 m? 질량. 질량과 무게 구분 잘 하셔야 돼. 무게는 M에다가 질량에다 중력가속도 G를 곱해야 mg 무게가 되죠. V는 속도, A는 가속도, S는 거리 또는 변이, F는 힘이죠. 이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I는 충격량, W는 1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 물체를 힘 F로 밀어서 S만큼 이동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엄청나잖아. 가속도 물을 수 있고 충격량 물을 수 있고 그렇죠? 한 일 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고 운동 역학의 결정체라고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일과 에너지에서는 딱 1 에너지 그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할만하거든. 그렇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고등학교 물리학은 다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은 누적해서 묻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직 정리 안 되신 분, 덜 되신 분 없어? 저거 왼쪽은 지워도 되죠? 자 봅시다. 이 예제를 통으로 암기하시고 선생님이 외우라는 걸 일과 에너지 정의 이걸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봐. 1번
자, 처음 속도 0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정지에 있던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이용해서 S만큼 당겼더니 나중 속도가 스몰 v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외력 마찰과 저항이 없으면 외력은 F밖에 없죠. 외력 F. 외력이 한일, 줄여서 외력의 1이라고 합시다. 자, 외력의 한일을 한번 보죠. 외력의 한일 얼마죠? W는 한일은 그냥 FS지. W는 FS 끝이죠. 근데 잘 봐. 일을 했더니만 정지에 있던 애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아주 짧은 순간에 한 모습을 본 거지만 순간 속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정지에 있던 애가 일을 했더니 뭐 하고 있죠 지금? 운동하고 있지? 그럼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가 가진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지. 자, 정지했던 물체 일을 했더니 뭐가 생겨?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고. 자, 끝이 아닙니다. 바닥에 정지했던 물체가 지금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큼 발생했지? 여기선 이동거리 s가 높이가 되죠, 그렇지? 지면으로부터 s만큼 높이 위에 있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겼지?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일을 했더니만 위치 에너지 mgs라고 합시다.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높이. 결국은 뭐가 변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어. 여기가 이거. 자, 결국은 외력이 한일, 외력이 이름 뭐랑 같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외력이 한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준 힘이 한 일은 그 일의 결과물이 뭐다? 그 물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시그마 F 알짜임 합력의 합력의 1 알짜임으로 쓰죠. 자, 정찰해 봐. 알짜 힘 시그마 F의 1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일단 무게를 체크해 주셔야죠. 무게 얼마죠? F는 MA, W는 M G가 돼. 당연히 mg가 f보다 작아야 위로 운동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야, f보다 mg가 크면 안 움직여. 그럼 일을 못 해요. 자, 그럼 알짜임이 아니라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w는 뭐야? 역시 f 마이너스 mg 알짜임이죠. 이 물체에 작용한 총 힘은 실제 알짜임은 f 마이너스 mg잖아, 그렇지? 는 ma고, 맞죠? 그럼 이 전체에다가 변이 s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자. 이미 중력은 알짜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위치 에너지라는 건 중력과 그 물체가 올라간 높이 이게 곱으로 표현하는데 이미 중력은 알짜임에서 연산이 끝났지, 그치? 내가 밥 먹을 때 미리 계산했는데 나갈 때 돈 내러가면 슬프잖아. 저 미리 정산 끝났습니다. 그래서 알짜임으로 이미 중력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알짜임이 일을 해주면 무슨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죠? 정지했던 애가 운동을 하고 있네.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 0이지. 처음은 변화량이니까, 그렇지? 근데 처음 속도 0이라고 쓰니까 굳이 안 쓴 거라고. 자, 결론. 알짜임이 일을 하면 뭐가 변하죠?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럼 봐봐. 어차피 x축으로 운동하면 마찰이 없을 때 알짜임이 결국 뭐가 돼? 외력이 되지. x축으로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가 결국 뭐가 돼?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위치 에너지는 어차피 없으니까. 되시나요? 자, 결론. 알짜임이 한 일은 뭐?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된다. 자, 하나 질문해보죠. 이거 전개해볼까? 이식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fs-mgs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럼 얘 넘기면, 이항하면 fs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s가 되죠. 뭐야, 똑같네.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동일한 내용이야. 자, 이 식은 같은 내용인데 대신에 주인공이 다른 거야. 주인공은 확실히 다르게 구분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자, 선생님 만약에 시험 볼 때 일 에너지 정리를 쓰시오.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돼. 두 개를 써야 돼.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력이 한 일 또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써야 돼. 되시나요? 그리고 초반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얘를 선호합니다. 얘를 좀 많이 쓰는 게 유리하고 익숙해지면 얘도 써보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 자, 다시 외력이 한 일이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봐봐. 얘가 외력이면 알짜임이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면 역학적 에너지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중력이 개입되는 상황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필기를 하고 이 예제를 그냥 통으로 외워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물어볼 거야. 지나가다 내가 눈이 마주쳤어. 1년의 정리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알았어요?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일 또는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지금 적어. right now. 적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줘. 일단 진도는 다 나갔어. 연습을 좀 해봅시다. 되게 중요해. 다음 주 시험에 냅니다. 쓰시오 하고 한글로 또박또박 써. 돼. 이건 기본이에요. 실제 문제는 도르래에 걸쳐서 물체가 2개, 3개 연결된 상태로 문제를 엄청 어려우십니다. 자, 쓴 사람 계속 외워. 중얼중얼. 주문처럼. 외력이 한 일은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계속 외워. 공부는 암기가 90회니까. 물리 이해 과목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야. 정보를 다 외워놓으면 이해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일단 암기가 최우선이야. 암기가. 이해하면 암기가 쉽긴 하죠. 그건 이해한 자의 강점인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 먼저 하십니다. 이랬다 외우면 또 안 까먹어요. 많이 본 사람은 결국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뭐야 버리는 거야?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알짜임, 합력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왜 에너지가 변해? 일을 해주니까 변하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계속 외우세요. 1 에너지 정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운동량이 왜 변해요? 충격을 받으니까. 에너지는 왜 변해요? 일을 해주니까. 근본은 다 F는 MA로 해결이 되죠. 그렇지? 뉴턴이 만든 F는 MA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다 필기 되셨죠?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 쓸 동안. 다음 주 시험은 일단은 기본 개념을 쓰는 문제를 2문제 낼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죠? 충격량이다. 1 에너지 정리를 쓰시고 하면 뭘 써야 돼? 하나만 쓰면 틀려. 다 써야 돼. 정확하게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한글로 외력의 일 또는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함께 같이 암기하고 계십니다. 자, 요 예제만 설명하고 갑시다. 숙제는요. 일과 역학적 에너지는 없고 운동량, 충격량만 내드릴게요. 알았지? 선생님 오늘 프린트 2개 드렸죠? 운동량, 충격량 드렸고 일과 역학적 에너지 연력하게 법칙 이렇게 드렸죠? 숙제는 교재에 뒤에 3강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구별의 법칙, 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프린트. 오늘 나간 두 개의 프린트 중에 첫 번째 프린트 운동량과 충격량 프린트는 모두 풀고 채점 반성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숙제는 항상 풀고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고민하고 충분히 반성한 뒤에 틀린 문제 체크해서 질문할 문제 체크해서 와서 질문하는 게 숙제예요. 오케이? 숙제 회원이 저 채점만 하면 돼요. 그럼 안 한 거야. 왜냐면 채점은 끝이 아니라 복수까지 해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요 예제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요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죠.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죠? MV죠. 구분 잘 하셔야 돼. 심지어 얘는 하려고 얘는 벡터야. 자, 그럼 얘를 속도에 대해 정리하면 V는 어떻게 돼? M분의 P죠. 물린 이런 거 잘해야 돼. 여기 정리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정리해서 저기 넣고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럼 위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V는 M제곱 P제곱이지. 맞나요? V제곱이니까.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2M분의 스몰 P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를 역으로 만들면 운동량은 또 얼마야? 루트 2M 2K가 돼요. 이건 양자물리에서 되게 중요해요. 양자물리에서 이식 모르는 문제가 없어. 자, 참고해 두시고 지금 적어. 다음 주에 할 건데 지금 적어놔. 다음 주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게 되십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을 볼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자, 잘 가. 정지해 있던 물체에다가 마찰이 없고 공기저항이 없는 정지해 있던 물체에 F라는 힘을 T라는 시간 동안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F가 한 일은 얼마인지 물어봤어. 자, 한 일은 뭐죠? W는 뭐죠? FS지. 근데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 일을 물어봤네. 헐. 힘 시간 그래프 면적은 뭔데요? 힘 시간 그래프 면적은 뭐죠? 헷갈리기 시작했네. 충격량. 힘 변이 그래프 면적이 1이고 힘 시간 그래프 면적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지금 나에게 충격량을 주고 일을 물어봤다고. 이런. 어쩌지? 어쩌는지 보죠. 자, 잘 봐.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죠? 충격량이에요.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돼? 처음 속도가 0이면. 처음 속도가 0이면 그냥 충격량 I는 FT이고 이게 뭐야? MV 나중 운동량인 거지. MV 빼기 0이잖아요. 맞죠? 듣고 있니? 그러니까 이 면적이 나중 운동량이 된다고. 그럼 이걸 뭐로 두면 돼? 그냥 P로 두면 되겠지. P0 빼기 P0 빼기 P 빼기 P0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나요? 자, 두 번째. 일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인 에너지 아니라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반사량이죠. 얘는 그냥 외력이고 합력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일 에너지 정리지. 그러면 봐. 얘는 W가 뭐야? 한 일은 FS고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0이라고. 되시나요? 그러면 한 일은 결국은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처음이 0이면 뭐가 가능해? 이게 2m분의 p 제곱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이 뭐죠? 면적이 I이며 뭐야? I이며 나중 운동량 P가 된다. 되십니까? 그럼 P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I가 들어갈 수 있고 MV가 들어갈 수 있고 문제에서 준 문자는 뭐죠? F랑 T를 줬지? FT가 들어갈 수 있다고.
답이 뭐게요? 2n분의 f t 전체의 제곱 또는 뭐 f 제곱 t 제곱 이게 답이야. 그래서 자 정지했던 물체 F라는 힘을 이용해서 질량이 M의 물체를 T라는 시간 동안 이 그래프만큼 작용을 했대요. 그러면 한 일은 얼마인가라고 물으면 뭘 묻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 한 일의 에너지 변화량 외력의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또는 알짜임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는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라는 얘기예요. 얘를 다 조합하면 결과 답은 얼마? 그래서 답 한 일은 얼마? W는 얼마? 2n분의 f t 전체의 제곱이다. 어렵죠? 전 쉬운데요. 축하드립니다. 천재시네요.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거나 좀 쉬운 느낌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애매한데요? 정상입니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강의 영상 보내달라고 다시 봐. 공부는 많이 보는 자가 유리한 거랬죠. 그렇죠? 처음에 안 됐던 게 두 번 보면 되고 두 번 보면 안 됐던 게 세 번 보면 된다고. 야 심지어 영화를 봐도 중간에 저거 왜 그러고 있지? 이해를 잘 못해서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이런 거였구나. 심지어 재밌는 영화를 봐도 두 번, 세 번 보면 느낌이 또 다르단 말이죠. 결론 많이 본 자가 유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아까 숙제 체크해 드렸죠? 4강 프린트만 1 에너지 정리는 다음 주에 마무리할 테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프린트만 완벽하게 풀고 채점해 오십니다. 교재까지. 되셨나요? 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물어봐도 되고 남아서 빨리 해. 일 에너지 정리가 뭐라고? 외력의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합력의 한 일은 알짜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말 중요해요. 자, 차분히 정리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